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꼬시는 뼈째회, 퀵서비스는 늘찬 배달, 스마트폰은 똑똑전화, 하이힐은 까치발 구두로 바꿔 부르자 라고 한다면 상당히 생소하죠. 국립국어원에서는 매달 이런 식으로 순하어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자,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이 순하어를 만든 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의 김세중 단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럼 이제 횟집에서 새꼬시 시킬 때는 뼈째회 한 접시요 이래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굉장히 예. 어색해요. 이미, 일부 횟집에서는 뼈째회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일부에서 그러니까 이미 쓰는 곳도 있었던 말이란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매달 순화해서 해야 될 말들을, 단어들을 정해서 발표해 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나 바꾸셨어요? 국어학자들이라든지 국어운동가들이 모여서 일반 국민의 참여가 없이 만든 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만 개 이상 됩니다. 90년대부터. 그러니까 우리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예.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한 노력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됐고 그 숫자는 2만 개 가까이 된다는 거죠. 예. 근래 들어서 바꾼 것은 한 300여 개. 예. 예를 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새꼬시, 퀵서비스, 스마트폰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래에 바뀐 것들? 근래 바뀐 것들 작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매니페스토 같은 어려운 말을 참공약이라고 했다든지 참공약 운동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은. 예. 그리고 뭐 새로운 기계가 나왔을 때 얼른 미리 사서 써보는 그런 사람들을 얼리 어답터라고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것을 알기 쉽게 앞선 사용자라고 했다든지 앞선 사용자. 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웹진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것은 뭐 누리 잡지라고 누리 잡지 한 게 있고요. 하우스 푸어, 워킹 푸어 이런 말들도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하우스 포 워킹 포 쓰죠. 예. 그것도 하우스 푸어는 내 집 빈곤층, 워킹 푸어는 일자리가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건 근로 빈곤층 이렇게. 근로 빈곤층. 근로 빈곤층 해도 이건 한자로 바꾼 거네요. 영어를 네, 우리 말에서 한자어는 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자어는 우리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다만 영어로 지나치게 쓴 것들은 좀 바꾼다 뭐 이런 기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싱어송라이터를 자작 가수, 소울푸드를 위한 음식. 예. 그래요. 근데 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 순화어가 발표될 때마다 인터넷 여론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색해도 너무 어색하다. 이거 좀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북한말 같다. 똑똑 전화 이런 거. 이런 얘기 들으셨죠, 단장님? 예,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말을 만들 때 처음에 어색한 것은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꾸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리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어색하다는 것이죠. 처음엔 뭐든지 어색. 근데 스마트폰을 똑똑 전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발음이 어렵지 않나요? 똑똑 전화 주세요. 뭐 똑똑 전화가 몇 번이면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말다듬기 사업에서 바꾼 말들 중에서 일부 어떤 말들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폰 같은 거는 뭐 똑똑 전화, 똑똑 선전화 이렇게 바꿨지만 뭐 거의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300개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 단어들은 잘 만들지는 못했다 하고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강제적으로 바꿔라 이런 건 아니군요. 네, 그런 거는 물론 아니죠. 이 말 다듬기 사업 자체가 대중이 호응해 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은 대중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잘 만들면 스스로 대중이 좋아서 따라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권장을 하는 거죠.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해놓고 그중에 좋은 것들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알아서 채택해 쓸 거고 아닌 것들은 도태가 되겠네요. 자연 도태.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300여 개, 더 널리 봤을 때는 2만 3천여 개 중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좋은 순화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티즌을 누리꾼이라고 한다든가 요즘 댓글이라고 흔히 쓰지 않습니까? 인터넷 댓글들이요. 예, 그런 말도 이렇게 말다듬기 결과 생겨난 말들이죠. 저는 언뜻 기억나는 게 예전에는 다 한강 고수부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한강 둔치라고들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순화한 거죠. 고수부지는 그건 전형적인 일본식죠. 그렇죠. 예, 둔치, 그다음에 노견 같은 말들, 도로에 가에 있는 조금 공간 같은 것들도 갓길 이렇게 바뀌어서 굳어져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갓길이 더 자연스럽고 댓글이 더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예. 혹시 이런 건 어떠세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 컴퓨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TV 같은 것도 그럼 다 외래어니까 영어니까 순화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 네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영어에서 온 외래어들도 외국어하고 외래어는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라도 우리말에 들어와서 완전히 굳어져서 정착이 된 말은 우리말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들어온 지 50년, 100년 이렇게 된 말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도 있고 많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버스라든가 커피라든가 TV, 택시, 트럭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다 이미 우리말에 들어와서 우리말의 일부로 정착된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굳이 바꾸지 않는 말아야 될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문제는 최근에 새로 들어온 말로서 충분히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문제죠. 예를 들어서 블랙푸드라든가 블랙 컨슈머라든가 이런 말들. 우리말로 외래어로 정착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우리말로 한번 바꿔볼까라는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어색한 건 똑똑전화 같은 건 알아서 도태될 테고 이런 논리. 그것도 처음에 만들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두루두루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취지는 지금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순화어, 잘된 순화어를 만드느냐 여기에 좀 집중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리수란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의 김세중 단장이었습니다.